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발달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친구 관계처럼 하나의 발달 분야를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흐름을 따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각 학년 발달의 특징을 5가지 정도로 추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어린이 발달에 꽂힌 사회성과 감정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을 꼽으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저는 사회성과 감정입니다. 학년 배정에서 6학년은 대대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1학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첫 발령받은 햇병아리 교사인 저는 6학년 담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선택하고 말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육공무원법에 교사는 교장의 명예에 따라 어쩌고가 되어 있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첫 해부터 느꼈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저도 불만이 많아서 뻘떡교사 노릇을 했으니 그럴만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도 6학년을 주셨습니다. 6학년 한 번 하고 나면 보통 고생했다고 상대적으로 편한 학년을 주거나 선택권을 주시는데 미운 털이 박혀 그대로 6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6학년 담임이 익숙해졌고 다른 이유도 있고 해서 교직 경력 몇 해만을 빼고는 6학년 아니면 5학년 담임을 했습니다. 졸업 업무가 꽤 됩니다. 생활기록부 점검부터 수학여행, 졸업사정회, 졸업발표, 졸업앨범, 졸업식까지. 일만 많으면 그냥 나는 소다 하고 일하면 되는데 6학년 어린이는 교사를 소처럼 일하도록 놔두지도 않습니다. 툭하면 친구관계가 이슈로 떠오릅니다. 친구가 좋아 못 사는 때라 친구관계가 틀어지면 실제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친구가 개밖에 없어? 세상이 널리고 널린 게 사람이야. 무슨 큰일 난 듯이 그럴 필요 없어. 하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아 꾹 눌러 참습니다. 슬슬 선생 눈 피해서 자기들끼리 무리지어 다닙니다. 저 배타적인 또래 집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남학생, 여학생 가릴 것 없이 반항기를 보이면 그 애는 인생 수련의 해가 됩니다. 최고 학년이라 동생들한테 주민들에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어느 한 해에는 여학생 집단과 부딪혔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저한테 반감을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반항으로 나타났던 모습은 첫 번째로는 제 말에 반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때에도 침묵입니다. 둘째로 하고 싶을 말만 하고 말할 때는 삐딱하게 합니다.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반은 일기 안 쓰는데요. 세 번째로 한 행동은 책상을 모두 뒤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1교시 마치고 잠시 회의가 있어서 연구실에 다녀왔더니 쉬는 시간에 친구들의 책상까지 모두 돌려놓은 겁니다. 교실에 들어갔더니 어린이 뒷모습만 보입니다. 몇 명은 눈치 보며 흘끔흘끔 뒤돌아보고 주도한 어린이들은 못됐고 꼿꼿한 등으로 상처받아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1학기 마칠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의 어린이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만났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는데 역시 그들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왜 그랬죠? 어린이란 사람의 존재를 정리하는 꼭지에서 감정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감정은 어린이란 사람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년이 올라가며 사고의 발달도 시작되지만 6학년이 되면 감정은 물통에 물이 거의 찰듯이 가득 자라나는 때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감수성이 움직이고 작은 꾸중에도 서러움이 폭받칩니다. 나뭇잎이 굴러도 깔깔거린다는 게 여고생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6학년도 사사한 것이 새롭게 보이고 자신들의 정서를 자극하며 재밌어합니다. 6학년 교실은 1학년 교실처럼 오밀조밀 귀엽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퉁탕 쿵쾅거리는 한편에 조용하지만 꽉 찬 분위기가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이 몇몇이 모여 눈빛 주고받으며 자기들끼리 알 수 있는 느낌 가득한 말을 나누고 서로 툭툭 치며 조용히 웃는 무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른 풍경이 있는 곳이 6학년입니다.
전 6학년이라는 학년을 좋아했습니다. 학년마다 다른데 6학년이 가지는 감수성과 역동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날마다 드라마를 쓰며 뒤섞이다 보면 어느새 졸업입니다. 졸업식 때 주인공으로 서 있는 어린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물어보곤 했습니다. 교실에서 외롭진 않았니? 귀한 너를 사랑하고 있니? 학교는 너에게 안전한 곳이었니? 자신이 있는 곳을 안전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생각과 마음을 나누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성과 감정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6학년쯤 되면 마음속은 출렁거리는데 표현은 더 단순화됩니다. 나쁘거나 좋거나 기분이 나빠요. 갈등 상황에서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건 뭐 때문에? 라는 이유를 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보통 남의 탓이거나 바깥 환경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극은 그렇게 외부에서 올 수 있지만 감정은 사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개체라면 자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격이고 개인성을 만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불편한 부분, 부족한 부분, 피하고 싶은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외부 환경이 채워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부분이 무엇인지 나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뭐 때문에? 쟤 때문에요. 지목된 상대 어린이와 이야기해보면 그 어린이도 기분이 나쁘고 그 이유는 또 상대 어린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수용하며 사과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저한테 예민하대요. 예민하다는 말이 싫구나. 네, 그 말이 싫어요. 놀리는 것 같아요. 텔레가 눌려서 속상했던 거구나. 놀림받으면 속상하지. 넌 그 말이 상처인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너만 예민한 거 아니야.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 그리고 예민한 거, 그거 꽤 괜찮을 때도 있어. 감정을 나누면 대가 달라집니다. 어린이의 마음에 크게 두 가지 배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이 감정이 속상한 거구나. 또 다른 한 가지는 난 예민하다는 걸 불편해하는구나 입니다. 예민한 감각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편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문제가 될 뿐이지 감정은 어떤 감정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청각적인 감각에 민감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교실은 굉장히 시끄러운 곳입니다. 저도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난청이 있다고 공사장 근처에서 일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 소리에 민감한 어린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참다 좀 조용히 해! 하고 친구에게 타박을 했습니다. 친구도 참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에 떠드는 게 무슨 잘못이냐?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웬 시비냐? 하고 맞섭니다. 어른도 그렇지만 어린이도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남들도 나와 같은 줄 압니다. 자신이 소음에 취약하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다른 사람의 소리 지르며 괴로움과 참았던 불편함을 터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만 목소리 낮춰줄래? 말해보고 안 되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귀마개를 쓰거나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서로를 위한 행동입니다. 불편해하는 걸 받아들인다는 건 꽤 오랜 시간과 숙고가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숨은 내면을 툭툭 건드려대는 것보다 일단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할 시작점을 아는 것입니다. 예민함이 어쩌면 그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감각적으로 뛰어난 민감성으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음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을 보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차이점을 찾아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더 좋아진 소리를 감상할 수 있게 되고요. 초점이 기분을 나쁘게 한 친구가 아닌 나에게로 옮겨왔고 예민함을 민감성과 창의성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배움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감정을 지각하고 이름을 붙여 인식하며 배워나갑니다.
화가 나도, 서운해도, 속상해도, 짜증나요입니다. 슬퍼도 짜증나요일 정도입니다. 짜증나요로 다 표현해버립니다. 말이 바뀌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들었던 말로는 킹받는다입니다. 이것도 두루두루 어디에나 쓰입니다. 심지어 화나게 웃으면 킹받아 합니다. 이쯤 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오고 갈 때 상대의 감정을 안다는 건 이거 아니면 저걸지 모른다는 눈치와 추측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뭐가 맞을까요? 감정을 가르치고 배우다 보면 기분이 나쁘다 해서 속상하다, 서운하다, 화가 난다로 감정을 세분화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다고 해도 여전히 짜증난다, 기분이 나쁘다 같은 자주 쓰는 말만 쓰기도 합니다. 가르쳐도 왜 저러나 싶어 기운이 빠지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수학을 가르쳤다고 모두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가 유창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운함이 무엇인지 알고 말하는 짜증난다와 모르고 쓰는 짜증난다는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좀 더 나아가 속상하다, 기쁘다 같은 표현을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오해와 불안을 줄이고 상황과 상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이 분명해지면 오해가 줄고 이해가 늘어나면서 교실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기는 감정의 발달의 중심이 되는 때입니다. 감정 성장의 척기라는 말입니다. 내 감정을 분명하게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며 서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걸 그 어느 때보다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교실이 그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길 늘 바라는 마음입니다.